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당잠사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봄 개편을 맞이해서 당잠사도 아주 작지만 미미한 변화가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혼자서 이 시간을 채워드리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목 그 이상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개장 전에 꼭 보셔야 될 포인트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분위기가 좀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오늘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 봐야 할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출래 불사춘, 오늘 3월입니다. 저희도 봄 개편을 맞이해서 이렇게 새 단장을 하게 됐는데 그 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지금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봄이 온 것 같지만 아직은 좀 싸늘한 날씨와 시장의 냉기까지 지금 체감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 시장이 3월 첫날 출발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게 출발이 됐습니다. 금요일 급반등을 줬지만 다시금 반락한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 시장 2월 마지막 거래일도 지난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로 최악의 하루를 보내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회를 볼 수 있는 세 가지, 조선, 방산, 그리고 개별 양회와 관련된 한류 관련 종목까지 세 가지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관세를 강행하고 있는 트럼프, 시장에 지금 냉기가 불어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월 말일에도 전해드릴 때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관세는 협상카드가 아닐 수 있습니다. 2월 내내 시장을 안도 랠리를 보여주게 했던 내용이 관세 협상카드에 그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었는데 결국은 다시금 이렇게 현실화된 관세 일지 속에 시장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내용들 다시금 채워드렸고요. 중국에도 결국은 10% 추가 관세 강행하면서 총 20%의 관세율 예고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상호관세 부과도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로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까지 부과하겠다. 간밤에 미장 마감 즈음에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들로 업데이트를 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급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 시장도 흔들렸던 건데요. 그래서 관세 협상 카드로 부상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오늘장 집중해 봐야 될 겁니다. 답은 주말 사이에 나온 것 같은데요. K조선이 답이 될 거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 26일부터 28일 동안에 방미 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 성과를 가져올까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처음으로 장관급으로 이 같은 인사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진 만큼 그 기대감도 컸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나쁘지 않네요. 우리 쪽에서는 군함, 탱커, 쇄빙선, 패키지로 미국이 주문하면 우리가 미국 물량 우선적으로 빠르게 제작해서 납품해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쪽의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해서 한미-조선 협력 TF가 꾸려지고 실무 쪽에서 본격적으로 물밑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번 달 처음으로 장관급 인사가 우리 미국에서 한국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미 국방부 장관입니다. 방한할 예정이고 그리고 한국의 조선소,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협상 카드 안에서의 키워드를 찾는다면 그렇다면 앞서서 그 패키지 물량, 쇄빙선이 지난 2월 동안에 굉장히 급상했던 키워드로 자리 잡았고요. 더불어서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 MRO 관련해서 이 군함 유지 장비와 관련된 키워드로도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또 하나로 이 결국은 관세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의도임을 감안해 봤을 때 중국의 LNG 기업 쪽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규제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FLNG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이 그 안에서 대안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있었죠. 그래서 2월의 등락을 쭉 보시면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관세 키워드 안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다 신고가 라인이긴 하지만 2월 동안 한 달 동안 좀 조정받았던 조선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받은 그 구간에서 기회를 모색할 것인가? 이미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고공행진해왔던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이들 종목으로 조금 더 쏠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재와 LNG 쪽으로는 여전히 관세 카드라는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그리고 오늘 TP 상향 조정까지 나온 태광도 7%의 2월 한 달간 상승을 나타냈고요. 더불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SK가스, LNG와 관련된 이 터미널을 보유한 쪽,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동, 물류 쪽으로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2월 한 달 동안 급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종목이기도 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2월 한 달 동안 23%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키워드는 무엇으로 좁혀가야 할지 3월에도 유효하다면 그 안에서의 종목 탑픽 전략을 잠시 후 Q&A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보여드렸던 밸류체인 조선주와 LNG 밸류체인이에요. 이 부분은 캡처해 두셔서 종목 안에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 계속 급부상하는 쪽이 어디인가, 프리미엄을 받을 쪽이 어디인가를 따라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판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동안 굉장히 기대했던 쪽이 2월 28일에 있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 서명 내용이었습니다. 안보 보장은 없기는 한데 젤렌스키 쪽에서도 일부 광물협정이라는 미국에서 얻어갈 포인트를 감안해 봤을 때 일부는 우크라이나 이 지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젤렌스키가 서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전이 오갔죠. 이 때문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는 우크라 구하기에 나서면서 영국, 독일 이렇게 유럽 연합,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지금 이미 안보 연합을 결성한 상황이고요. 트럼프 쪽에서는 우크라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갈등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종전은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물협정은 조만간 다시 업데이트한다고 해서 내일 움직임을 이 시간에 한 번 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독일의 최대 방산주 라인메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종전이 다소 시간이 남아있다. 결국 상반기 내에 휴전하게 된다면 이때 동안에 각국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 방산비를 계속해서 늘릴 거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유럽의 방산주 고공행진, 우리 쪽엔 어디가 기회가 있을까요? 유럽의 노출도만 기억을 한다면 DS투자증권에서는 유럽 익스포저 유의미한 기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간 등락을 쭉 정리해드렸는데요. 보시면 방산주가 대체로 다 빠졌습니다. 주간 내내 빠진 이유는 종전이 가까워졌기 때문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이것이 뒤집힌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지금 예상치 결과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흐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갭으로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 부분에서의 전략은 어디로 세워봐야 할지 계속해서 유럽 익스포저 쪽으로 조금 더 기회가 있는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까요? 지금 조정받았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0만 원 그 이상을 보고 있는 증권가들의 목표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신증권에서 오늘 오전에 리포트를 새롭게 내놨더라고요. 탑픽으로 제시했는데 방산이라는 포커스, 키워드보다는 지금 구리관세와 관련돼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업데이트를 한 상황이죠. 이를 감안해 봤을 때 구리관세는 오히려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동 부문의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TP 역시 88,000원까지 높여 잡았거든요.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빠진 그 자리에서 종목을 어떻게 골라봐야 될지가 제일 고민이실 겁니다. 순환매 측면에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성과를 보인 한국항공우주냐, 대장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냐, 잠시 후 출연자들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고요. 종전주는 오늘 하락이 불가피할 겁니다. 여기에서 상반기로 시나리오가 좀 바뀌었죠. 상반기 내 휴전이라면 지금 자리 조금 더 룸을 갖고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3월에 가장 증권가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키워드가 중국 양회입니다. 4일, 5일 현재 시간으로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GDP 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인들의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키워드를 위해서 부양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진작시킬 부양책이 나오면 어디로 돈이 흘러갈까요? 그 답이 글로벌 텍스프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DS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실적 발표 내놨는데 사상 최대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 효자가 됐던 건 올리브영,
그리고 한국의 피부과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환급과 관련돼서 키워드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가장 많이 돈을 쓴 쪽이 올리브영과 한국의 피부과 성형외과였다고 해요. 지금 이미 피부과 쪽으로는 외국인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2023년에서 24년에 140%의 증가율을 보였고, 그럼 2024년에서 2025년에도 그 증가세가 이어질 것인가? 10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올리브영뿐만 아니라 피부과 성형외과 쪽으로도 100% 이상의 올해 연간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급 매출 그 가운데서 올리브영 매출 비중이 한 20%에서 25%, 그리고 피부과 쪽이 17에서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100%의 연간 성장을 기대한다면 올해 실적 추정치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도 리프팅 가능성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한 달 만에 또 올려잡았어요. 6,500원이고요. 지난 금요일 상승 여력은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은 48% 그 이상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양회라는 키워드 안에서 한류 종목들 소비 진작된다면 이쪽으로의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잠시 후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인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잠사 브리핑이었습니다.